네,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비오는 익산. 놀러 왔다 그러면 참 좋은 날씨, 좋은 동네인데 지금 저는 4.10 총선 전장터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익산시의회 송영자 시의회 의원 사무실 있죠. 저기서 오늘 저희가 대담을 할 겁니다. 들어가실까요? 사무실만 봐도 전라북도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익산시 갑과 을 두 후보 합동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에 왔습니다. 여기 후보 두 분과 저희가 합동 토론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익산시 을 지역의 당협위원장 임석삼 위원장님 먼저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후보 아니라고 박수도 안 쳐줘요? 원래는 저 당협위원장이면은 총선 출마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출마를 안 하셨네요. 지난 예. 지방선거에서 익산 네. 시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뭐 2년 전 지방선거 때. 예, 네. 뭐 시장 출마했다,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러면 시민들이 또 별로 좋아하들 않거든요. 예, 뭐 저 때만 되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이번에는 인재들이 좀 출마하시라고 예. 저는 그냥 뒤에서 뒤에서 뒷받침을 열심히 해주시기로. 보필을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 모 후보처럼 20%를 향해서 예. 20% 득표할 수 있도록 어. 뒤에서 최대한 재작년 익산 선거 때는 얼마 하셨어요? 10%도 못 나왔어요. 아이고 저런 익산 시장 선거. 그 정치 오래 하셨죠?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여기 국민의힘을 지켰고요. 30년 동안 국민의힘을. 오직 한 길만. 네네. 어떻게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뒤에서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다고 네. 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저는 꿋꿋하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네. 30년 세월이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조남조 의원님을 모시기 시작해가지고 네. 시작한 것이 네. 위원장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익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정말 동토의 땅이고 네. 여기는 험지가 아니라 오지입니다. 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에 있는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네. 함께 30년 동안을 익산을 지켜왔습니다. 30년 동안 뭐 얼마나 힘들고 말 못할 이 어려움이 많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익산의 희망의 도시, 꿈의 도시라고 이렇게 익산을 일컬어서 말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15년 전에 네.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18대 때 출마를 했는데 네. 그 후에 15년 후에 네. 익산 시장에 출마했는데요. 네. 15년 전과 15년 후가 네. 0.1%도 안 틀리게 똑같이. 그래서 이게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변하고 있다. 입술로는 말로는 그래요. 시민들이 좀 시간이 흐르면 전북은 변한다. 특히 이제 익산은 변할 것이다 했는데 15년 전에 투표한 거하고 어떻게 0.1%도 차이 안 나게. 그래요. 이거 그냥 자로 쫙 챈 것처럼 똑같이 나온 걸 보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여의도에서는 호남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내려와서 보면 선거를 뛰는 분들은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엄살이 아닌 것 같아요. 엄살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네. 중앙 여의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여기는 더 싸늘하고요. 네. 오히려 명암 자체를 이렇게 못 줄 정도로 이 지역이 이런 아주 험난한 곳이고 그래서 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분들은 네. 중앙에서 저 전폭적인 후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석삼 당협위원장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우 TV 시청자들 또 국민의힘과 범여권에 대해서 향해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는 안 하지만 사실 본인이 출마하는 것보다 더 애가 쓰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 한 말씀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정말 이 계란으로 파헤치게 하고 이 험난한 곳에서 또다시 익산을 살려보겠다고, 익산을 바꿔보겠다고 또 익산 갑을의 국회의원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정말로 동토의 땅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당에 좀 바라는 것은요. 네. 정말 이제 비례대표 네. 30년 동안 당을 지키고 험지에서 오랫동안 정말 한 길만 걸었던 그런 위원장들을 선발을 해서 네. 비례대표도 이렇게 주는 것이 네. 이 익산 시민들의 바람이고 저희 당원들의 또 꿈입니다. 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고성국 TV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좀 해주셔서 아무튼 이번에 출마한 두 분에게 힘을 모아서 정말로 15% 이상 꼭 득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전북 특별 자치도라는 그 위상을 네. 익산 시민들이 높여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참 소박한 목표라고 해야 될지 처절한 목표라고 해야 될지 득표율 15%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또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여러 차례 그 칼럼을 통해서도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 호남 배려라 그러면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 동네 출신 공천하는 걸로 좀 그런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30년 40년 이 험지, 오지, 사지를 직접 지킨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발탁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진짜 힘이 된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삼 위원장님 말씀 여기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석삼 위원장님과의 말씀에서 참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출마하는 우리 자유파 두 분의 전사 모시겠습니다. 익산 갑 지역입니다. 익산 갑 지역의 김민서 후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실이 있는 곳이 익산을입니다. 익산을 지역의 문용회 후보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민서 후보부터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네, 인사 말씀하고 또 출마의 각오 그런 말씀 편안하게 하십시오. 시간 많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멀리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고성국 TV에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 김민서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험지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입니다. 사지. 그동안 전라남북도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운동 때문에 민주당을 40년 동안 지지하고 했던 그 결과 우리 익산시는 떠나가는 도시 2류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익산시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익산시역 앞에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충청도 그리고 또 전라남도 심지어는 장항에서까지 우리 익산시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일도 한 5시 정도면은 휑하니 바람만 부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가 시작해가지고 뭐 인구가 유입도 되지 않는데 인구 유출은 가장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계획도시가 이렇게 자꾸 번창을 하니까 인구는 소멸되고 그런 뭐 단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지난 작년 재작년에 지방선거 때 도원을 한번 출마하고 느낀 점이 도원으로서는 안 되구나. 더 큰 봉사가 정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용기 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산을 지역구입니다. 문용회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국민의힘 익산을에 출마하는 문용회 후보입니다. 저는 정치는 초년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30년에 다니면서 어떤 그런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어떤 좀 전에 우리 김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떠나가는 그런 익산 시민들을 젊은이들을 다시 익산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앞으로 익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폭제를 좀 만들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삶을 좀 만들어서 그들이 앞으로 우리의 익산을 책임지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자 저는 이 후보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익산의 모든 현안들을 짊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그러한 시민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후보는 선거 승리, 당선이 목표입니다. 말을 하나 안 하나 당선이 목표인데 호남에서만큼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하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나 별로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까 임석삼 위원장은 15% 득표를 내심 기대한다 이렇게 굉장히 소박하지만 또 처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막상 출마하신 우리 출마하신 후보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재작년 지방선거 때 네. 도원으로 출마해서 예. 호남에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19.74%. 19.74인데 최다 득표야? 예, 전라남북도 도지사 후보 2분, 예. 시의원 후보, 네. 거기서 도원 후보는 저 하나였었어요. 저 한 명 출마해가지고 19.74% 받았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딱 선거운동 13일 했거든요. 네. 등록하고. 예.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제가 좋아서 찍는 것보다 상대편 후보자의 좋지 부족한 않은 점? 네, 그래서 저를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예. 잘라서 찍었다 그런 것보다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당에 와서 12년 동안 지금 우리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초로 새누리당 시의원을 당선될 때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네. 선거를 끝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이 정부 1여당의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우리 어허. 익산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 차기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라도 한번 해보리라 어허. 하고 선거운동을 1년 반 했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하면 비례대표만큼은 새누리당을 찍어줘라. 이유는 정부 정부 제1의 여당인데 그동안 전주시나 군산시는 시의원이 한 명씩 배출됐는데 익산시만 없다. 아하. 정의당 시의원이 비례대표가 3석 있었어요. 네, 우리 네. 익산시가. 근데 2석은 무조건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석은 정의당이 가져갑니다. 아하. 그 이유는 우리 익산시가 산업화로 이제 공장도 많이 있고 그 덕분에 정의당 의원님이 계속 배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의당 의원님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 여당의 의원이 당선되는 게 더 낫지 않냐. 네. 국비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호소하셨어요? 예. 그래서 결과는? 그리고 18% 받았어요. 네, 그거 최다 됐어요? 안 득표.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예, 됐구나. 비례대표로 최초로 당선이 돼가지고 예. 18% 받아서 2016년도에 제 2014년도 7월에 입성을 하고 2016년도에 우리 익산시 가용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32억이라는 국비를 그 부금을 가져와서 어허. 일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목표는? 이번 선거의 목표도 물론 모든 후보자님이 당선이 목표겠지만 네. 우리 익산 시민은 특히 하얀 커튼 안에 들어가시면 또 무조건적으로 또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다. 저런. 근데 이 그 TV 색깔을 빨간 색깔로 바꾸면 좀 달라질까? 좀 안타까운 게 예. 이 구성국 TV 이 시청자께서 예. 우리 보수분들보다 예. 보수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보 세력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네.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구리해서 네. 우리 이제 여기 후보님이나 저나 예를 네. 들어서 15%라도 넘겨주시면 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받은 것처럼 네. 한 20%라도 받아주시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심부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예. 나온 그 보전은 선거비용 보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득표율이 15% 이상이 돼야 비로소 전부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가 됐건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받을 정도의 자격이 있는 정당의 자격이 있는 후보다. 이거는 굉장히 후보로서는 진짜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15%또 이미 19%로 최다 득표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20%대 진입.
예. 이제 이거를 우리 김민소 후보는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문영애 후보님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30년 다니면서 민주노총의 어떤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의 몸을 담고 예, 있었지만 그렇죠. 예. 저는 노동당, 정의당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몸을 담은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꿋꿋하게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위원장 하시면서 국민의힘에 몸담는 거는 그 진짜 어려운 일 같았을 어려운 것 같은데. 일이었죠. 예.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네. 제가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네, 네. 서울시당 의원을 한 4년 지냈고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지방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네.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현대자동차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일반 현장에서 일한 게 아니고 사무직군으로 해서 네. 노동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네, 네. 대리 때 이제 지부장이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3,700명대 한 400 우리가 사무직이 430명.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겨내고 이기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발판으로 해가서 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도 당선이 목표시겠네. 저는 이제 당선보다도 아까 우리 김인석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하여튼 가부를 좀 힘을 합쳐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예. 전라남북도에 최상 득표를 좀 할 수 최대 득표, 최고 득표. 목표로 해서 저는 한 30%까지는 한번 끌어올려보겠다. 30%. 예. 노동자들의 이쪽에 우리 이쪽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민주노 그래요, 예. 그래서 위원장들을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같이 손잡고 예, 예. 한번 이 알겠어요. 저를 좀 지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문영애 후보의 목표가 30%대인데 그거면은 당선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 낙석당인지 뭔지 막 찢겨나가고 있고 또 뭐 정의당도 나오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전국 주사파들이 막 분열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문영애 후보가 단독으로 30% 득표를 하면 그 당선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당선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저는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뛰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 공천을 확정 받은 후보들한테는 이런 질문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는데 드린 적이 없는데 두 분을 모시고 이 대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이게 당선을 생각하면 국민의힘보다는 차라리 무소속이 낫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쪽에서는 잘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가시적으로 그냥 싫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민주당의 어떤 그런 틀에 박혀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민주당 아니면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국민의힘이든 무소속이든 결과는 똑같다. 똑같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우리 김민수 후보는요. 정말 어려운 예,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 사람은 좋은데 예. 당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익산시에서 예. 2014년도에 무소속 시장님이 한번 당선된 적이 있어요. 예. 네, 12번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신 박경철 시장님이라고 계시는데 12번? 아이고. 예,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못하게 되셨는데 네. 그만큼 이제 권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시면 익산시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셨어야 하는데 중간에 조금 불미스는 있어서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당인으로서 이렇게 12년 동안 활동을 한 결과 예. 무소속보다는 정당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은 656조 5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예. 정당입니다. 집권당이죠. 예, 집권당입니다. 근데 이 집권당에서 우리 익산 시민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미워만 할 일이 아니라 활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순천의 이정현 의원님 그때 국회의원 하실 때 순천 1년에 곡성. 1조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가셨어요. 네. 본인 예산으로만. 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전주에 계시는 정운천 의원님도 많은 예산을 가져오셔가지고 9조대가 가까워졌어요. 우리 네. 전라북도가. 아하. 그래도 우리 익산 시민도 전라북도 도민들도 돈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정부를 활용해야 될 때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가면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죠. 네. 아시아 문화전당 있죠. 그때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도비로 운영하고 했었어요. 근데 아시아 문화전당도 도비했는데 네. 국비로 그렇죠. 국비로 지금 예, 전환했죠.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1년에 800억씩 내려가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컨벤션 센터 하나도 없거든요. 국립으로. 네. 근데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지지해줬던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라북도 의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 의원님들 눈치만 보고 살아요. 왜요? 많은 예산을 우리 전라북도에 다 넘어가요. 전라남도로. 우리가 전라남북도가 27개 시도가 있다고 하면 자립도 같은 거 비교를 해보면요. 네. 우리 익산시가 40년 전에는 호남의 3대 도시였습니다. 네. 네. 지금은 18위, 17위 그렇게 내려갔어요. 자주도 자립도 아주 형편없어요. 이거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도민들이 알아야 그러니까 돼요. 전라북도 도민들은 네. 매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찍어주는데 네. 그런데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삶의 여건은 네.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구나. 그럼요. 한 가지 예를 보자면 뭐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업체를 유치를 해가지고 네. 우리 익산 시민이 전라북도 도민 청년들이 안 떠나갈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예. 좋은 예가 2002년도에 광주시장님 박광태 시장님인가 네. 그분이 당선되셨어요. 네. 당선되시고 바로 삼성그룹 그 본사 앞에 호텔을 예약을 하시고 네. 이건희 회장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어허, 예. 일주일 내내 아침 6시 출근하고 그 결과 이건희 회장님께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한번 올라와 봐라. 그리고 나서 지금 광주의 회사가 삼성 반도체 회사가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광주는 더욱더 커지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그럼 익산도 저 전주도 전라북도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안 안 해요? 해요. 단면적인 예가 LH 있죠. LH도 우리 전북 이서로 온다고 했었어요. 지금 진주로 가 있는 거 근데 아니야? 진주로 뺏겼어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정말 그런 때 삭바르고 그런 때 안중근 의사처럼 이 새끼 손가락 하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들 나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뺏기고도 의기양양하게.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LH가 우리 전라북도에 오면 우리 익산 전라북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시험 볼 때 예. 가점 5점씩 받아요. 그렇지. 예. 그런 걸 다 활용해가지고 예, 젊은 지역 연구가 청년들이 있지. 떠나가지 않게끔 알겠어요. 하는 정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미흡한 게 너무 많죠. 우리 그런데, 전북 예. 도민들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냥 오로지 민주화. 한 4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알겠어요. 싶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민수 후보님 이렇게 국민의힘 활동을 하면 본인이야 뭐 이건 내 소신이다 이러고 하지만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 주위로부터 뭐 좀 그 이렇게 불편한 시선을 받는다거나 또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참고로 이제 저희 아들은 서울 살고 저희 딸은 전주에 살고 그리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익산에서 태어나고 초중고 대학교를 다 익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 형제가 육남 4녀예요. 어이구.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누구도 저를 안 건들더라고요. 그 누구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민선에는 건드리곤 안 돼. 형제간이 많으니까 그 중에 9번째인데 형제간이 많으니까 이제 동문들도 그래 민서가 나왔으면 지지해줘야지. 그게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덕을 많이 보셨구나. 네, 그리고 뭐 제가 국민의힘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너 왜 국민의힘 하냐 반문하지는 않아요. 네. 잘못 얘기하면 혼나겠네. 그냥 안 놔둬요. 우리 문영애 후보는 어떠세요? 초창기에는 그런 한 10여 년 동안 살 때는 네. 국민의힘의 어떤 그 간판 이름 나오는 것까지 좀 멸시를 하고 지금하고 막 이런 예. 것이 있었는데 네. 한 2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네. 제가 이제 31년이 여기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그런 아까 우리 민서 후보님께서 말씀했지만은 네. 바깥에서는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패단도 조금씩 변화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많이 점차적으로 누그러져 있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힘도 하여튼 좋은 일로 네. 집권당이니까 순천의 제 뭐 이정현 의원님 같이 정운천 의원님 같이 이런 네. 틀을 좀 만들어서 익산시도 갑이나 을이나 하여튼 우뚝 서는 그런 네. 위상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라도 있으니까 예.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명함 나눠줘도 그거 막 탁 버리고 뭐 야, 이런 그거 사람들 좀 이제 없어요.
지금은 그것만 해도 어디야. 옛날에는 쓰레기통에 가면은 버리면은 그 뒤에 오면 조금 있으면 막 수북이 쌓이는데 예. 요즘은 포개트 엮고 가는 것까지는 아마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통에서 포개트까지. 예. 그거 변화 만들어내는데 한 30년 걸렸다. 아이고 참.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익산 갑을에 두 분의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익산이 아까 우리 김민서 후보가 인사 말씀부터 이게 얼마나 지금 익산이 정체되고 후퇴됐는지, 다른 데는 다 뛰어가는데 그냥 서 있으면 후퇴되는 거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익산 갑 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면 익산 발전을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익산시가 떠나가는 도시 1위입니다. 통계청에 네. 통계청 근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셔요. 우리 시민들도. 네, 그렇지 네. 않으면 뭘 우리가 떠나가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익산시가 첫 번째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뭐 청년이 못 떠나가게 하겠다. 네. 그런 것보다는 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저도 컨닝이라면 컨닝이겠죠. 그러나 혹시 당선이라는 큰 명예가 생긴다면 저 또한 대기업 회장님 가서 무릎 꿇고 읍소하겠습니다. 아, 박광태 시장 컨닝하듯이. 예, 컨닝하듯이 읍소하겠습니다. 예. 읍소해서 우리 익산시도 젊은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네. 정말 대기업 유치. 저는 그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익산시가 새만금으로 가는 중간 길이에요. 네. 그래서 새만금으로 갈 수 있는 기차, 철도, 국가식품 클러스터하고 완주 국가식품 클러스터 하면 한 5만 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물을 새만금 그 항을 활용해가지고 물류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업입니다. 그 세 번째가 한국 마사이 본사 이전입니다. 이건 꿈의 마사이 공약이라도. 지금 과천에 있는 거요? 네, 과천에. 그건 왜 안 내려갔지? 그거 하나만 지금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공기업에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한국 마사이예요. 그 본사. 과천에 경마공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마공원은 과천에 그냥 놔둬도 예, 본사. 마사의 본부는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없지. 그러죠. 예.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최장거리 경마장이 새만금에 건설이 돼요? 네, 생길 겁니다. 근데 본사도 제가 재작년에 인수위원회 때 이제 한번 가서 마사회에서 말씀하신다 해서 올라오라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본사도 이전 계획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사까지 새만금으로 옮기면 우리 익산시는 뭡니까? 1시간 10분이면은 서울권에서 익산시를 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그 교통의 중심이란 걸 활용해서 한국 마사회에 딱 하나 남아있는 공기업이에요. 그 공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의 세 번째 공약입니다. 정말 당선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옮겨주지 않으시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선 선물로. 당선 선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만금까지는 얼마 걸려요? 여기서 40분 걸립니다. 40분. 서울에서 예. 1시간 10분. 예, 서울에서 익산까지는 1시간 10분인데 서부 쪽에다가 우리 익산시 서부 쪽에다가 만들면 한 40분이면은 새만금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마장에서 운영하고 12시 되면 우리 익산시 세수로 잡힙니다. 그 많은 돈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국 마사입니다. 예. 예.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지역 발전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로 전북 제2 혁신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시 구조 혁신을 이루가겠습니다. 예. 그러한 단계를 떠나 두 번째는 세종 익산간 고속도로를 건설 추진하여 익산의 사통 팔달 교통의 요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종하고 익산 익산에- 고속도로요? 예. 세종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한 40분 걸려요. 아, 그거 지금 고속도로가 없나 봐요? 없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식품문화 복합 혁신센터를 구축해서 익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을 건립해서 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네.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네. 것들을 확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재 전문 병원이면은 그건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현대자동차를 유치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전문적인 그런 병원들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번에는 문용혜 후보부터요.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유치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쭉 두 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국정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특히 집권당 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의정 활동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집권당으로 있을 때 이정은 후보가 한 8천억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산을. 그래가지고 순천대학교는 유치해가지고 발전을 엄청 시켜가지고 뜨는 순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 2의 순천에 어떤 그런 발판을 이번은 익산에서 꼭 한번 실현시키고자 지금 저희들이 집권당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 있잖아요. 입법 활동.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입법 활동은 이제 제가 정치 초년생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여러 지역의 안건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짜가지고 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시니까 노동 문제가 워낙 전문이시잖아요. 예. 그 우리가 노동 문제 이쪽이 좀 약해요. 종북주사파들이 세고 강해요. 그래서 또 약하고 어렵다 보니까는 다들 기피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데는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막 그러시거든. 근데 우리 문영애 후보는 당선되시면 환노에 안 가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가야죠. 예. 근데 이제 여당에 야당이 되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여당 내 야당. 야당.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로 할 소리는 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해가지고 충분한 어떤 저희들이 노동자들이 지금 소외하고 막 많이 쫓기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노동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솔직히 노동조합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실직고 좀 하고 해서 노동조합이란 것을 좀 저희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알겠어요. 예. 좀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는 민노총, 한노총이 거대 기득권 노조의 카르텔이죠. 불법이고 그런 걸 싫어하는 거지 노동자를 싫어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살신성이 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는 어떤 의정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공약 얘기는 했으니까요. 저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의정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언론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익산시가 그때 이제 대표 발의 제가 해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익산시만 있는 조례예요. 그때는 이제 5년 이하 된 언론사는 지원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지만 그게 왜 필요했냐면은 제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 익산시가 홍보비로 많은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자립도가 18%밖에 되지도 않는데 홍보비로 홍보 예산이 거의 특별회계 빼고 15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우리 익산시에 2군데가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하면 18억. 그러면 2,300억도 안 되는 그 예산으로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됐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그걸 대표 발의한 이유가 그 민주당 의원님이나 민주당 시장님이 계속 당선이 됐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에 꼭 태클을 걸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중용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은? 근데 그걸 조금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익산시가 자립도 자주도가 그렇게 낮은 도시에서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된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언론 조례를 만들려고 타 도의 예산까지 다 확인을 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가 있는 게 우리 익산시였고 많은 홍보비가 지출된 게 우리 익산시였습니다. 익산시가 행정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언론 프레임만 했구나. 네, 그거는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건 익산 시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크게 나가면 대한민국의 언론도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이 정부 지원받고 무슨 언론이야?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하면 그쪽 지자체에서 저에게 인터뷰 뭐예요? 그게 게르티를 인터뷰에 그 게르티를 시간 주죠. 낸 그쵸? 그 수고비를 줘요. 예,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왜 인터뷰하는 사람이 돈을 내냐고. 예, 인터뷰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요. 이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언론 조례를 한번 입법으로 만들어 볼까 추진 중이고요. 그 진짜 중요한 입법이네. 예, 정말 중요하다. 그건 왜 완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입법이에요.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작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동서로 나눠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젠 민주화 운동 많이 했으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온을 4년간 했었잖아요. 굳이
시의원들 정당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무공천. 무공천. 저는 이 두 가지 입법으로 예. 꼭 제가 대표발을 한번 기초만 해보고 싶습니다. 무공천이에요. 광역도 무공천. 광역까지. 광역까지. 왜 그러냐? 제가 시의원을 딱 저 국민의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잖아요. 네. 저 하나 딱 있었어요. 근데 선거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국가 예산도 내려오면 그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당론으로. 물론 우리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나 다른 당도 비슷해요. 당신 예.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져오면 국회의원이 가져오셨으니까 통과를 시키겠죠. 근데 그러니 동서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떠나서 무공천이면 의원님들이 좀 자유롭게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그리고 특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다니고 인사하고 우리는 시의원들이 없으니까 저 혼자만 다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 예. 의원들이 또 당협위원장들이 도의원 시의원 공천할 때 예,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말 잘 들을 그렇죠. 똘마니들을 공천하거든. 그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동서로 더 나눠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공천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추진 한번 해보고 예. 싶습니다. 이거 꼭 들어가셔야 되겠네 국회. 좋은 법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법안이니까. 잘못된 예산이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 저요 항상. 예, 두 분이 다 꼭 들어가셔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만은 타성적으로 그냥 대충 찍지 마시고 진짜 예, 옥석을 가려서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문영애 후보가 김민서 후보를 좀 칭찬해 주시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김민서 후보는 문영애 후보를 칭찬하는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인사 말씀 대신할게요. 먼저 해주세요. 우리 김민서 후보는 익산 지역의 오래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앞장서서 봉사하면서 헌신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갑 지역의 모든 우리 선거하신 분들이 이번만은 민주당을 좀 떠나서 국민의힘에 좀 힘을 주어가지고 익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기대주 인물 김민서를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적으로 늘 건강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기간에 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서 후보가 착해요. 예, 착해요. 그래서 본인이 착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민서 후보가 감사합니다. 문영애 후보를 예쁘게 봐주셔서요. 착하긴 착해요. 착하긴 착한데 못된 놈 때는 더 못되게, 착한 사람 때는 더 착하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을지역 문용희 후보님 노조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그 복지를 만드신 위원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네, 노동자들의 복지를. 예,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끔은 다른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현대자동차라고 하면은 그 복지에 대해서 부러워하시기도 하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무조건 노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일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영희 후보님께서 많은 지지율이 나오면은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심부름할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할 때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선은 정말 미안하지만 당선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더 큰 봉사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많은 득표를 받으시면 익산시를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됩니다. 시민들은 큰 현수막에 들어가시면 무조건적으로 1번을 찍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투표장에? 예, 투표장에 그 커튼 안에 들어가시면 커튼 안에, 예. 무조건적으로 민주당 찍지 마시고 우리 익산시를 찍는다 생각하시고 문용희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심부름할 수 그래요. 있는 더 큰 국회의원, 진짜 2분의 1 국회의원을 한 분 더 만들어 주신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박수로 좀. 예. 네, 여기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익산시에 갑을 두 지역이 있는데, 갑 지역에 김민서 후보, 그리고 을 지역에 문용회 후보, 그리고 두 분 후보를 모시기 전에 이 을 당협위원장 임석삼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근데 의외로 승부를 넘어서 달관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당당함을 느끼게 되는 대담이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익산갑의 김민서, 익산을의 문용회 두 후보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